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이건 정말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랄까 최첨단 신소재라는 특수 능력도 있고 토요타라는 거대한 조력자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FAA, 그러니까 미국 연방항공청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심판의 시험을 통과하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기술 데이터 시트나 FAA 공식 문서 같은 것들을 다 합쳐서 종합해서 네, 이 회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이걸 명확하게 짚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핵심부터 한번 파고 들어보죠. 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이 비행기는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결국 소재가 시작일 텐데요. 맞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소재죠. 보내주신 그 도레이사 기술 문서? 와, 정말 빼곡하던데 핵심만 좀 알려주시죠. 그게 바로 이 기업의 아까 말씀하신 특수 능력의 정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 문서가요? 네,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일반 항공기에 쓰이는 금속이 그냥 단단한 벽돌이라고 한다면 벽돌? 이 기업이 쓰는 탄소섬유 복합재는 뭐랄까 거미줄로 짠 강철판 같은 거예요. 거미줄로 짠 강철판이요? 와, 비유가 재밌네요. 네, 무게는 거의 없는데 강철보다 훨씬 질기고 튼튼하다는 거죠. 자료에 나오는 2510이나 3900 그리고 차세대 소재라는 T110, 3960 같은 이름들이 바로 그 종류들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CEO가 인터뷰에서 비교 불가능한 비강도와 인성이라고 말한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닌 거죠. 전기 비행기는 정말 1g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배터리 무게 때문에.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자료에 프리프레그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프리프레그요? 네, 이건 전문가가 최적의 비율로 반죽까지 다 해놓은 뭐랄까 초고급 밀가루 반죽 같은 거예요. 아, 이미 준비된 재료군요. 맞습니다. 이걸 정교한 틀에 넣고 굽기만 하면 최고 품질의 부품이 나오니까 품질 관리가 훨씬 쉬워지고 생산 속도도 빨라지는 장점이 있죠. 최고의 재료를 쓸 뿐만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까지 확보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잠시만요. 근데 이렇게 좋은 소재면 다른 경쟁사들도 그냥 돈 주고 사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 회사만의 독점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바로 거기서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파트너십? 네, 여러 자료를 보면 이 기업은 도레이사와 단순 공급 계약이 아니에요. 장기 공급 계약 그리고 위험 분담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위험 분담 파트너십이요? 네, 이건 우리 그냥 물건만 사고 파는 사이 아니야 라는 선언 같은 거죠. 개발 초기부터 도레이의 소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비행기에 가장 최적화된 소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테스트했다는 의미거든요. 아, 단순히 최고급 밀가루를 사는 게 아니라 최고의 제빵사랑 독점 파트너십을 맺어서 우리 가게만의 특별한 빵 만드는 비법을 공유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경쟁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도 그 소재 주어 라고 해도 이런 깊은 협력 관계에서 나오는 노하우까지는 단번에 따라오기 힘든 거죠. 그렇겠네요. 게다가 도레이는 미국이나 한국, 구미 같은 전 세계 거점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고 2025년부터는 연간 6,500톤 규모로 생산 능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6,500톤이요? 네, 이건 뭐 전쟁이 나거나 특정 지역에 문제가 생겨도 핵심 소재 공급이 끊길 걱정이 없다는 뜻이고 앞으로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준비까지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이 기업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자 전략적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재료에 안정적인 공급망까지. 와, 기본기는 정말 탄탄하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도로가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이 비행기가 날아다닐 하늘길, 그러니까 규제의 길은 열려 있는 건가요? 바로 그 규제의 하늘길이 이 기업의 가장 큰 기회 요인 중 하나예요. 아, 기회 요인이요? 보통 규제는 발목을 잡지 않나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다릅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35페이지짜리 FAA 문서예요. 조비 JAS41 모델에 대한 특별 등급 항공기 가망 기준, 이름도 기네요. 네, 그렇죠. 말이 좀 어려운데 감항성이라는 게 결국 이 비행기 사람 태우고 날아도 안정한가? 이걸 증명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 FAA 문서는 이 기업한테는 양날의 검 같은 거네요? 양날의 검. 네, 이렇게만 만들면 우리가 안전인증 내줄게 라는 명확한 지도인 동시에 그 지도에 적힌 수천 개의 함정을 다 통과해야 하는 미션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 표현이 딱 들어맞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전에는 그 지도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안개 속이었는데 이제는 명확한 목표 지점과 경로가 생긴 거죠. 이건 엄청난 기회예요.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까요. 길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네, 그리고 정부가 단순히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등을 막 떠밀어주기까지 하고 있어요. 등을 떠밀어준다는 건 무슨 뜻이죠? 보도자료를 보면 미국 정부의 EVTOL 통합 시범 프로그램이나 대통령 행정명령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완전한 인증이 나기 전인 2026년부터 일부 시장에서 상업 운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어요. 아, 정식 개통 전에 시범 운행을 허가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보통 규제는 혁신의 발목을 잡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빨리 한번 해봐 하면서 속도를 내도록 돕는 강력한 순풍 역할을 해주는 거죠. 시장에 먼저 들어가서 실제 운항 데이터를 쌓고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기회를 얻는다는 건 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규제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건 확인했네요. 그런데 자료 중에 제 눈을 확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어떤 거죠? 수소항공기 기사였는데요. 이걸 보니까 생각의 판을 완전히 바꿔야겠더라고요. 그 헌터브룩 기사 말씀이시죠? 네, 저는 지금까지 이걸 그냥 뭐 강남에서 여의도 가는 날아다니는 카카오 택시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 사실은 외딴 섬에 군수물자를 배송하는 자율주행 군용기에 더 가까운 미래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 기사가 바로 그 점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죠. 9시간 이상 비행한 걸로 보이는 자율비행 수소항공기 JA30 사진과 함께요. 9시간이요? 네, 현재 주력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에 한계가 있어서 비행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는데 수소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비행거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아, 미 국방부의 AFWX 프로그램이 외딴 지역의 군수 지원을 위해 이 기술에 1억 6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와,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네요. 도시의 부유층을 위한 에어택시를 넘어서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국방, 물류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단거리 승객 운송에서 장거리, 고부가가치 화물 운송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인 거죠. 현재 배터리 기술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기술까지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신호네요. 맞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엄청난 기회들을 현실로 만들려면 결국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계획만 거창하고 실제로는 1년에 몇 대 만들지도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2027년까지 월 4대 생산을 위해 제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는 발표가 중요한 겁니다. 잠시만요. 월 4대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좀 적은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보잉 같은 회사는 한 달에 수십 대씩 만드는데 월 하대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게 그렇게 대단한 뉴스인 이유가 뭔가요? 이게 기존 항공기 제조랑은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가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보잉은 수십 년간 검증된 모델을 생산하는 거고 이 기업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종류의 비행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 산업적 대량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거대한 도약을 의미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도약의 중심에 바로 파트너인 토요타가 있습니다. 토요타의 DNA를 이식한다? 이 말이 흥미롭긴 한데요. 자동차 조립 라인이랑 항공기 조립 라인은 완전히 다른 세상 아닌가요? 다르죠. 자동차 만들던 노하우가 수백 가지 안전 규정을 통과해야 하는 항공기 생산에 정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물론이죠. 이건 자동차 부품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수십 년간 세계 최고의 효율과 품질을 자랑해온 토요타 생산 시스템, 즉 TPS의 철학과 노하우를 항공기 제조에 접목하는 겁니다. 철학과 노하우요? 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공정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모든 부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까? 어떻게 공급망을 최적화해서 재고 비용을 줄일까? 같은 것들이죠.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론이군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 공장에서 24시간 가동을 위해 실제 설비를 발주하고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10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판매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와, 지금까지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강점이란 기회에 대해서만 쭉 살펴봤는데 정말 인상적이네요. 네, 분명히 그렇죠. 하지만 모든 블록버스터 영화에는 꼭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주인공을 위협하는 그런. 강력한 악당이나 넘어야 할 산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장 큰 위험이 방금 기회라고 말했던 그 FAA 문서의 복잡성 자체에 있어요. 아, 그 지도 자체가 함정이다. 그렇죠. 그 35페이지짜리 문서를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와,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추력의 심각한 변화 같은 극한 상황은 물론이고 새와 부딪혔을 때, 조류 충돌이요? 네, 번개를 맞았을 때 구조가 얼마나 버티는지, 심지어는 해킹에 대한 방어,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까지 증명해야 할 기술적 요구사항이 수천 가지에 달해요. 수천 가지요? 이 수천 개의 테스트라는 복잡한 그물망에서 단 하나만 예상치 못하게 지연돼도 전체 인증 일정이 뒤로 밀려버리는 거죠. 이 분야에서 일정 지연은 흔한 일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한 위험 요소죠.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시장과 경쟁 위험을 빼놓을 수 없어요. FAA 문서에는 에어버스 같은 거대 항공 기업들의 의견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이 기업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뜻이죠. 선두주장이건 맞지만 안심할 순 없다. 그렇죠. 한 기사에서 이 기업의 생산량 증서를 큰 기대를 건 대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시장의 수요나 버티포트 같은 인프라가 자신들의 생산 속도에 맞춰서 성장해 줄 거라는 가정하에 모든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종합을 한번 해보죠. 오늘 분석을 통해 이 기업이 가진 명확한 강점들을 확인한 것 같아요. 네. 그 거미줄로 짠 강철 같은 최첨단 소재, 토요타라는 거대 조력자와의 파트너십까지 정말 단단한 초석이네요. 네.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안개 속 같던 인증 경로가 명확한 지도로 바뀌었죠. 심지어 지름길까지 열어주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또 수소기술 같은 차세대 동력으로 눈을 돌려서 국방이나 장거리 물류 같은 새로운 고수익 시장으로 뻗어나갈 잠재력도 확인했습니다. 현재 사업 모델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음 먹거리를 찾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다료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항공기라는 하드웨어, 즉 날아다니는 기계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FAA 문석을 보면 항공기 비행 매뉴얼, 지속적인 가망성을 위한 지침 같은 용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 기업의 다음 과제는 단순히 멋진 기계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 수백, 수천 대 항공기들을 전 세계 도시에서 안전하게 운용하고 유지 보수하고 조종할 수 있는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하드웨어 제조사를 넘어서 글로벌 서비스 및 물류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쩌면 더 거대한 도전이 될 겁니다. 이 영화의 속편은 바로 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